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5월 달부터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생생 녹화 방송을 생생하게 여러분 한다는 거 아시고요. 어떤 에피소드가 왔나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곧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은 붙었는데 마음이 왜 갑갑할까요? 목표보다 더 좋은 데를 붙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만 맴돌아요. 마음이 붕 떠있달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5월에 졸업하다 보니 사실 남은 시험을 잘 봐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듭니다. 축하는 받았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해요.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연애나 공부나 뭘 좀 하면 이 마음이 채워질까요? 사실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가 닫아서 사실 매일 혼자 있어요. 어딜 못 가니까 그게 답답한 건지.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일은 못하게 하셔서 조용히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저보다 조금 어린데 제가 용기가 안 나네요. 같이 얘기는 매일 하는데. 네. 아, 이 사연, 진짜 이 사연 보내준 이 학생, 대체 뭐가 고민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사연에서 이 학생 고민, 야, 얘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신 애구나. 그리고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라면요, 보통 5월에 졸업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 고등학교나 뭐 외국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식 다 온라인 졸업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운 입고 졸업하는 거 그거는 무기한 연기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도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인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일까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일까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외국인 고등학교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학교가 닫아서 사실 매일 혼자 있어요 라고 하는 거로 봐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죠. 그럼 이 학생은 대학을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죠. 한국에 있는 대학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표보다 더 좋은 데를 붙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맴돌아요 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갈. 이제 아시겠어요? 미국 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원래 자기가 몇 군데 지원했는데 지가 생각했던 보다 좋은데 어드미션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다. 이것도 뭘 뜻하느냐? 이 부분에서 나도 약간 헷갈려요. 근데 5월에 졸업인데 5월에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대학은. 왜냐하면 3월에 계약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일 가능성은 더욱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지? 이제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서울에 안 살고 외국에 사나? 이렇게 이제 또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삶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외국에서 살았느냐, 진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냐,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냐, 이 질문을 또다시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라고 할 때 글쎄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라는 생각까지 있어요. 그런데 일을 못하게 하셔서 조용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인가 국내에 생활하는 사람인가, 국내에 생활하는 사람이면 일을 못하게 할까, 외국에 있으면 일을 못하게 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뭐 어떻게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친구는 부모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친구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프로파일을 딱 봐야 돼요. 프로파일이 M자인데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칼초 만빵 높아요. 이 말은 부모가 시키는 거 진짜 열심히 자기를 꾹꾹 누르고 진짜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M자 성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컬처가 만빵인데 내가 그럼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높은 게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통념적으로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거를 해야지 완전히 그걸 벗어나는 또라이 같은 짓은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쪼리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 프로파일만 되면 다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탐색을 하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너가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사는 게 맞을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거는 일단 9월 달에 계약이 돼서 가봐야지 아는 거죠. 일단 그리고 전까지는 이 친구는 자기는 진공 상태에서 그냥 스위치 꺼져 있는 로봇처럼 주인님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저는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연애나 공부나 뭘 하면 좀 채워질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연애를 하라 공부를 해라 하면 무슨 공부를 할까요? 제가 전공을 뭐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공부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연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싹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사연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지웠는데 이 친구가 뭐라 했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간혹 만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로 만나고 제가 혼자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좋아한다고 고백을 할까요? 고백을 하면 이제 내가 연애가 시작되는 거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연애가 시작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네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공 작가가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다니 훌륭해요. 훌륭해요. 야, 역시 공 작가는 로맨이면 틀림없어요. 에이전트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다른 일이든 뭐든 만나는 그 자체를 자기 혼자 연애로 차라리 뿌듯하게 느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훨씬 부담감을 느끼고 훨씬 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고 조금만 지나면 이 친구가 남학생이겠죠, 그죠? 여자애가 난 너가 부담스러워, 너가 우리 좀 그냥 편하게 좀 사귀면 안 될까?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M장의 에이전트인데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매뉴얼이 높은데 진지하게 하게 되네요.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연애를 진지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부담스러워지죠. 썸을 타야 되는 건데. 3개월 후에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해야죠. 그리고 졸업할 때 애도 낳아야죠. 졸업장만 나오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우리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너하고 내하고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 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박사님, 그럼 이 여학생은 이미 이 남자의 마음을 눈치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것 같아요. 네, 남자예요. 특히 연애에 대해서는 여자는 M자 에이전트형은 연애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특히 매뉴얼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연애를 가지고 고민한다 하더라도 네, 연애 공부를 같이 두지 않아요. M자인 여자인 경우에는. 그럼 좀 진지함을 줄이고 썸을 타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데 에이전트 성향으로 사는 이 M자가 썸이라는 게 뭘까요? 썸승일까요? 썸대일까요? 썸받을까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친구가 연애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예. 자, 그럴 때
연애를 본인한테 지금까지 공부해 오듯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연애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졸업하는 애가 또는 10년 대학교 1, 2학년 때도 연애를 한다. 남자애가 연애를 한다면 무슨 목표로 연애를 할까요? 그냥 손잡고 키스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남자애들이 연애라는 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왜 연애를 하는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 목적이 아닌 연애가 뭔가에 대해서 남자애들 교육시킬 필요가 진짜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손잡고 키스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 외에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면 남자는 다 짐승이야, 동물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가르쳐야겠네. 공작가 너무 감동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이런 표정으로 지금 딱 마이크는 얼굴 표정이 딱 그래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놀랍죠. 예. 그런데 M자형의 여성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동물성 그 자체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M자형 남자인 경우도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바로 부닥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까지 갔는데 왜 마음이 깝깝하냐 하면 대학을 왜 가는지 본인 대학까지 어드미션 받아놓고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또 낯선 곳에 가가지고 내가 생활한다라는 거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대학을 왜 가는지 좋은 대학에 가서 좋기는 한데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 부모님이 알려주시겠지 이 생각밖에 없거든. 그래서 대학에서 자충우도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갑툭함이 있는 거고 그걸 연애로서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분이 댓글에 있어요. 그러면 딸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딸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사실은 딸이든 아들이든 M자형의 경우에 또 이 친구같이 연애를 한다고 할 때 그 연애라는 것이 너가 무엇을 위해서 연애를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부모가 아닌 가족이 아닌 최초의 경험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거를 저 사람은 거의 경기 반응으로 보는가? 또는 내가 가족한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를 그걸 수용해주는 사람인가? 또는 내가 가족과 느끼는 친밀함과 다른 전혀 낯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걸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수용되는가? 내가 귀하게 수용되는가 아니면 쓰레기처럼 취급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대상이 바로 연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연애 대상자인데 M자형은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 상황까지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또 M자형이에요. 그래서 M자형에서 연애라는 건 진짜 중요한데 그랬을 때 그 연애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이 M자형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연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친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연애를 원한다면 그렇고 이 답답함을 벗어난다면 본인이 이 시간 동안 대학을 가면 하지 못할 일 또는 대학 시절에는 하지 못하고 딱 이 중간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대학에 가서도 아주 잘 지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참 재밌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오늘 저녁에 있는 7시, 9시까지 방송도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방송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B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